거기 서 계신 분들 이쪽 가운데로 들어오셔. 네. 가운데로 여기 앉으시면 돼. 오늘 한식 날입니다. 한식. 어저께 청명, 오늘 한식. 그렇게 해서 오늘 불 끄는 날. 원래는 불을 끄고 조리를 하지 않는 뭐 그런 식의 명절이고 4대 명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단오 한식, 설, 추석, 단오 한식 이렇게 4대 명절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한식이 4대 명절이 맞냐? 플러스 알파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는 설, 추석, 그 다음에 단오, 그리고 칠석이든지 안 그러면 정월 대보름이 들어가든지 그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다 음력 명절이고 한식은 양력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4월 5일, 4월 6일 이때쯤에 들어와요. 그래서 결이 좀 다른 거라서. 근데 한식이 불이 처음 시작되는 동지는 태양의 시작. 그 다음에 한식은 불의 시작. 묵은 불을 끄고 원래는 청명 때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한식 때 불을 나눠주는 역할들을 새로 하루를 묵혀서 이제 나눠주는 역할들을 한다. 라고 그렇게 동국세식이나 뭐 열왕세식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식은 불의 명절이고 동지는 태양의 명절이고 단오는 1년의 중간이고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은 벽사의 명절이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한식이 새로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비가 오네. 참 이게 참 제가 중국 가서 저 해능 스님 유적지를 갔더니 아유 이게 비가 와가지고 그거 뭐야 산불이 나가지고 야 내가 자리 비우면 안 되겠다 나 이런 생각했거든. 자리를 비우니까 산불이 나더라고. 제가 오니까 그 다음날 폭설이 또 서울 쪽에 막 우박 같은 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 옷밖에 없었는데 그걸 또 오돌오돌 떨면서 다녔는데 오늘 한식을 맞아서 새롭게 불같이 불을 껐다가 오늘 켜는 날이니까 나중에 불을 켜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비가 오고 어떻게 보면 이 비기를 기점으로 해서 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가 맨 처음에 여기 제가 두 번째 오는 거거든요. 처음에 우리 스님이 저한테 이걸 해도 되냐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가라면 하지 말라 그랬거든. 이거 개고생입니다. 저는 산에 있는 절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제 전원생활 안 해보신 분들이 꿈을 꿔요. 저도 예전에 그것 때문에 한번 시골절에 한번 살았었지. 그리고 진짜 다시는 내가 안 산다. 그냥 땅 밟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제가 사는 데가 땅이 없어요. 특징이. 땅 안 밟어. 나 땅 안 밟어. 땅이 나는 그렇게 무섭고 힘든 건지 나 처음 알았어요. 이거 아마 전원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거야.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잠깐 있는 거는 좋아. 제가 월정사 있을 때도 그러거든요. 관광객들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데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네가 살아봐야 정신을 차린다. 왜 도시로 가는지 그렇게 좋으면 왜 사람들이 도시로 가겠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 근데 당신이 원력을 가지고 여기를 정비해서 당신 인연처가 있어서 뭐 한다 하니까 야 근데 진짜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기간에 많이 어느 정도는 많이 정리를 했네요. 약간 한때는 여기가 잘 나갔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골에 이 정도 규모가 들어왔겠죠. 근데 이제 세월이 또 바뀌다 보니까 또 변화가 생기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절에서 사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예전에 90년대 초반인가 그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 KBS 사장 하시던 분이 사장 이제 다 임기 끝나고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뭐 그 위로 올라가려면 정치인 외에는 뭐 올라갈 데가 없을 거예요. 정치인도 개인적으로는 정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정치인이나 전문직도 정년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의사나 이런 사람들도 정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판단 제대로 하겠나 내가 이런 생각 하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다 잘해서 의사도 되고 좋은 자리에 가셨던 거를 뭐 부정하는 건 아닌데 현대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게 적응이 되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뭘 했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때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에요. 언론에서 태고종으로 출가해서, 그러니까 대처승 종단으로 출가해서 절에서 사는 쪽으로다가 인생을 바꿔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게 이슈가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한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때만 하더라도 9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이 지금같이 오래 산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엊그저께 제가 초상집을 갔는데 어른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면 97세였거든. 아니야. 요즘은 그 문상 가서 이렇게 전광판 보잖아요. 전광판 봐가지고 70대 중반 이렇게 떠 있으면 좀 일찍 돌아가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70 중반이면요 이미 충분히 사신 나이에요. 뭐 그 정도 뭐 호상이지 뭐 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걸 일찍 돌아가신다는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었잖아. 여러분이 어렸을 때 봤었던 꼬부랑 할머니가 실제로는 환갑 정도 연세였다. 가만히 기억해 보면. 그리고 어렸을 때 어르신이라고 마을에서 불렀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50대였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근데 지금은 환갑이 넘어도 사람들이 철이 없어요. 내가 참 진짜 가당치도 않다. 내가 지금도 환갑 지난 사람들이 사건을 벌려서 내가 머리가 아픈데 참 환갑이 지나도 정신을 못 차려. 참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옛날 같으면 관짝에 누워 있을 나이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환갑 지나고도 겁나 오래 살아. 환갑 지나고도 겁나 오래 살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90대 후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간혹 나오는 거고, 근데 여러분 세대는 거의 평균이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평균이. 그래서 오래 사는 첫 세대가 여러분 세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은퇴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아니면 은퇴하고 40년이요. 그것도 좋은 직장을 가졌을 때 은퇴가 늦다라는 생각을 하고 뒤에 후반이 40년이라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은퇴하고 사는 인생이 더 길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90대 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시는 분은 관리 좀 잘하고 이런 분들은 세 자리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이 뭐 와서 이렇게 좀 살갑게 할 거다 됐고요. 개나 쓰다듬고 있는 거지 뭘 자식이 개다. 개가 효자다. 개가 효자. 아니 여러분도 그리고 내가 90이 넘어가면 자식들도 사가가지고 뭘 못해요. 아니 같이 사가가는 상황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집 문상 갔는데 그거 있었지. 고생했다고 덕담을 합니다. 며느리랑 이렇게 아유 고생이 많으셨어요. 며느리도 70이 넘어.
근데 그걸 모시고 있었으니까, 그런 어른을 모시고 있었으니까, 근데 까딱 잘못했으면 아들이 먼저 갔다. 아들이 먼저 갔다. 아니야, 그런 일도 지금 벌어지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아니, 건강하게 잘 가면 좋지. 건강하게 잘 가면 좋은데,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세상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요양원 아니면 요양병원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막상 그 연세가 돼서 거기로 모시려고 하면 소 도살장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그분들이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그거예요. 소같이 고집이 세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어봤었거든요. 분유를 먹으면 저희가 사실은 분유 거의 첫 세대급에 속해요. 제 이전에 여러분도 분유를 드셨지만 그건 분유가 아니고 돌 같은 거 이렇게 깨먹던 시절이고, 도대체 유통기한이 얼마나 지내야 그렇게 돌이 되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깨먹었었어.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거를 미국에서 계속 보내줬거든요. 일본에도 보내주고 우리나라에도 보내줬는데, 일본에 보내주면 그때 내가 참 그런 거 보면 일본은 우리보다는 개명한 나라였다 이런 생각을 해요. 70년대 얘기입니다. 60년대, 50년대 이런 얘기. 일본이 전쟁 당사자국으로 해서 폐허가 됐죠. 그 얘기 아세요? 왜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을 떨어뜨렸는가? 수도가 도쿄인데 도쿄에 떨어뜨려야 치명상 아니요?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에 떨어뜨려야지, 어디 뭐 고향, 수원 이런 데 떨어뜨리면 저게 왜 미친 짓을,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들을까? 제일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는 수도 아니에요? 도쿄에 떨어뜨리는 게 1차 타격이잖아. 근데 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였다라고 말을 하냐면, 도쿄는 이미 B-29에 의해서 융단 폭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건물이 없었대. 이미 그러니까 핵을 떨어뜨려도 핵값도 안 나온대. 사람만 죽지 시설 파괴가 이미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왜 핵을 떨어뜨렸냐가 말들이 많거든. 이미 이긴 전쟁에서 핵을 떨어뜨리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그 영화 있었잖아.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저는 재밌다라고 해서 봤는데 재미없어. 근데 그게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핵을 발견한 과학자고 핵폭탄을 만든 사람이고,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결과값이 나와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막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했지만 내가 만든 걸로, 노벨도 비슷한 거죠. 노벨 평화상을 만든 것도, 아니 노벨상을 만드는 것도 비슷한 거잖아. 아니 내가 명성도 떨치고 돈도 벌지만 내가 만든 걸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아예 없으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지. 그리고 그게 이제 영화로 완전히 극화해서 들어가면 아이언맨입니다. 사실은 아이언맨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언맨이 각성하는 게 자기가 토니 스타크 무기 파는 회사인데 중동에 잡혀가 보니까 자기 무기를 가지고 이것들이 전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방산업의 이 정당성이 맞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제일 많이 팔아먹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되게 싫어했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나 유럽이 무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무기가 있기는 있는데 계속 쓸 필요가 없잖아, 걔네는. 우리는 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휴전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 중인데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폭탄이나 뭐 이거를 연습을 하면서 돌리고 있었지.
그래서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었고 유럽은 전쟁 안 한 지 한 40년 지금 40년이 뭐예요? 2차 대전 이후로 제대로 전쟁 안 했잖아.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어 있긴 있어. 근데 걔네가 팔아먹으려고 무기가 있는 거지 우리 같이 쓰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께 성능이 생각보다 좋다고. 그러니까 최상급이냐? 아니 그건 아닌데 가성비로 봤을 때 가장 적절성을 갖고 있대. 그래서 실전에 투입했을 때 괜찮대. 미국 거 독일 게 더 좋대. 비싸대. 비싸대. 그래서 우리나라 거 많이, 진짜. 그래서 한국 방산 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주가도 막 엄청나게 올라갔고. 근데 과연 그게 기쁜 일이냐? 그거 사람 죽이는 무기 팔아서 돈 버는 게 행복하니? 아니, 행복하지. 하지만 거기에 문제의식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사람 아닐까?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게 그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왜 핵을 떨어뜨렸느냐? 라는 이야기가, 그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이 진짜 그런 건 대단해. 독일이나 이런 나라 같으면 그 정도 두드려 맞았으면 벌써 항복했는데 일본은 초토화됐는데도 항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이 상륙해서 밀어야 되는데 밀면 일본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옥쇄 작전입니다. 옥쇄 작전. 뭐냐면 죽어도 들이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미가제 정신. 그래서 미군이 상륙하면 1000만이 죽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온 거예요. 몇백만이 죽어도 얘네가 항복을 안 해. 그러니까 죽이다가 나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10대 때리다 한 대만 맞아도 이쪽이 지금 데미지를 입는 상황이야. 그래서 뭔가 끝장을 낼 수 있는 카드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을 투여한 사건이거든요. 그렇대. 나도 잘 몰라. 왜? 미국 놈들이 자기 유리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익 주체가 발표한 거는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걔네가 핵을 썼다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변증하는 얘기거든, 지금 이게. 그러니까 걔네 입장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근데 일본이 옥쇄하려고 했었던 건 맞아. 쉽게 말해서 대다수가 죽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걔네가 폐허가 되고 전후에 굉장히 힘들었지.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날짜 지난 거, 지금도 미국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돼. 우리는 막 쓰레기 이런 거 막 이렇게 분리수거 잘 해야 되고 이게 마치 도덕적 시민, 문화 시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없습니다. 예. 먹던 음식 뭐 비닐 뭐 이거 그냥 전부 쓰레기통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다. 미국 여행 가보셔요. 그러면 뭐 어디 햄버거 파는데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냥 다 한꺼번에 때려 이만한 비닐 자루에 그냥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없어. 분리수거 없어요. 분리수거는 아예 없어. 걔네는 개념 자체가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약간 사실 다를 수는 있어. 다를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다 때려 넣어도 사는 사람은 또 살아. 그러니까 꼭 우리의 방식이 꼭 옳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 나오잖아. 기후 환경이 위험해요. 이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탈퇴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세상이라는 게 참 그래. 그래서 미국은 날짜 지나면 바로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저도 날짜 지난 거 잘 먹거든요. 아니 이게 이제 먹으라고 주면 제가 냉장고에 물건 잘 안 넣는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아무튼 까먹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까먹어. 그럼 날짜가 지나. 버리기는 조금 아깝고 그러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냄새 맡으면 괜찮아. 괜찮아. 내가 얼마 전에도 한 달 지난 우유를 먹었는데 괜찮던데? 괜찮던데? 허경영의 불로윤가 싶기도 하고
이게 불로유인가? 그냥 먹었어. 근데 그거는 먹고 날짜 봤다. 날짜를 보고 한 달까지는 내가 잘 안 먹는데 사실 내가 한 열흘 정도까지 먹지 우유나 이런 거는 조금 잘못하면 고생하거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자녀의 큰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날짜가 지나도 그게 그때까지 먹으라는 얘기지 좀 더 먹어도 괜찮아. 어차피 그게 30일 유통기한이면 45일까지 괜찮대. 뭐 이런 거 있어. 그리고 정 위험하면 네 아버지 갖다 드려라 이러면 되고. 그런 거 하면 되는데 여러분 자녀분들은 칼같이 버립니다. 특히 애 키우는 집 봐봐. 그거 하루 지났는데 그거 왜 아깝게 뜯지도 않고 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때 미국에서 원조해 줄 때 일본은 날짜 지났다고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그거를 다시 배를 가지고 그때 원조를 해줬는데 그걸 미국으로 다시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 배값이 더 들겠지. 그냥 생각을 해봐. 태평양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거리가 보통이 아닌데 그 당시 기술로 50년대 지금 6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 이거 배값이 더 들지. 그 물건은 어차피 미국에서는 팩인데 그래서 옆에 좀 얼핑한 놈이 있으니까 좀 때 그랬더니 잘 먹더라.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내가 그런 거 보고 야 이런 거지 같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 세대에 나왔던 그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보급을 줬냐면 배급권을 줬냐면 상당 부분을 교회에 줬죠. 그래서 교회 가면 먹을 거 주고 여러분 그거 생각 안 나셔요? 여러분 세대 때 이야기들 아니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앞에 세대 때 이야기들 기억나는데 그냥 모르는 척 쪽팔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못 살아가지고 교회에서 먹을 거 주고 이러면 교회 가고 저도 가봤다니까. 그런 거 있었지. 지금은 먹을 거 준다고 움직이는 시절이 아니지. 시절 자체가 지금 먹을 게 내가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초콜릿을 먹으면서도 안 단 거를 달라고 말하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럼 먹지를 말든가. 디저트를 먹으면서도 안 달아서 맛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야, 디저트는 원래 단 거다. 디저트는 원래 초콜릿도 원래 초콜릿이 단 건 아니지만 단 걸로 가공을 해서 초콜릿 기부미 할 때 왜 초콜릿 기부미를 했어? 단 거라서 그랬던 거야. 근데 지금은 안 달아서 맛있다라고 말하는 초콜릿도 써서 괜찮다. 그 카카오 90% 이런 거 나 왜 먹는지 모르겠더라. 몸에 좋대. 몸에 좋으면 약을 먹어. 아니 왜 초콜릿을 먹으면서 몸 얘기를 해? 시절이 그렇게 바뀐 거죠. 시절이 그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 돌 같은 분유를 드시고도 인간은 안 죽어. 그리고도 이제 100세를 살아야 되는 돌분유 먹고 100세 사는 시절이 된 거야.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게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쉽지가 않아.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까 그 얘기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소고집. 그래서 우리 분유 먹고 어렸을 때 저희가 분유 먹으면서 그래서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소젖을 먹어가지고 소새끼 같이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세다. 아니 그런 거 있었었어. 들어봐. 그게 감염 주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생물의 걸 먹으면 그렇게 성향이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소리예요. 그 한의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다 개구랍니다. 다 개구랍니다. 그러면 무슨 쟤네는 소고기 먹으니까 유럽이나 미국 사람은 소고기 먹으니까 다 띨띨한 사람이 되나? 소 같은 사람이 되나? 야, 우리보다 더 잘 살아.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뭐 풀을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초식 동물이 다 멍청해. 헛소리야. 그리고 신선 뭐 이슬만 먹고 선녀 이슬만 먹고 아이고 메뚜기다 메뚜기. 그런 거 먹을수록 더 떨어져. 지능이 더 떨어져. 그래서 그게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나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여러분 자식들 이런 거 봐봐. 그러면 내가 만들었는데도 어떤 집 봐봐. 나 안 닮아서 아주 훌륭하게 나온 부모를 능가하는 청출어람 청어람 하는 집도 있고 아이고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하는 집도 있고 어떻게 똑같은 게 나와가지고 아니야 그게 종자 개량되는 집도 있고 그런 것 같아. 종자 개량이 돼가지고 부모가 작은데도 애들이 늘씬해. 막 185 막 이렇게 아니 있어요 주변에 봐봐. 근데 아버지가 난쟁인데 자식도 난쟁이.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집도 있고 위로 늘어나라고 했더니 옆으로만 계속 늘어나고 그것도 있어. 그것도. 그래서 그런데 그 소가 고집이 세다 이러는데 소같이 고집 없는 놈도 없대. 나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 야 가축 중에 돼지가 시키는 대로 해? 돼지 시키는 대로 안 해. 때리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아? 때리면 도망가죠.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러니까 소가 지능도 있고 성격도 순한 거예요. 등치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인류가 모든 동물을 가축화시키려고 노력했대잖아. 근데 맑게 알아듣는 건 개. 고양이 좀 알아듣는데 애가 약간 오락가락하고 지 유리한 쪽으로 약간 이렇게 틀어가고 그 다음 정도가 거의 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농사를 야 돼지 목에다가 이거 목에 채워가지고 밭 한번 갈아봐라. 내가 혼자 파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걸? 그렇게 말을 잘 듣는데 소가 고집을 피울 때가 딱 한 번이래. 그게 도살장에 끌려갈 때. 그러니까 잔치집이나 이래가지고 지금 예전에는 도끼로 여기를 쳤어요. 도끼 뒤쪽으로. 그렇게 도살하는 거 보셨어? 이렇게 친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쳐. 도끼 뒤쪽에 이렇게 좀 뭉뚱하잖아. 그걸로 여기를 치면 그게 이제 기술 좋은 사람은 한 방에 보내고 기술이 안 좋으면 몇 번 쳐야 된대. 근데 그 몇 번 칠 때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걔 한 번 맞았잖아 지금.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또 쳐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 죽자고 뭔가 반항을 하겠지. 그런데 소가 지능이 높아서 자기가 그게 인생의 아이러니인데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닭 모이를 주러 오는 손이 계속 닭에 모이를 주는 거야. 이렇게 양계장에 이렇게 풀어놓고 모이를 주는 그 손이 언젠가는 목을 비틀러 와. 근데 그게 언젠지가 정해져 있잖아. 아니 맞잖아. 닭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반사로 저 사람이 오면 계속 모이를 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이걸 나를 비튼단 말이야. 아니 맞잖아. 이거 되게 좀 잔인하고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소 정도 지능이 되면 그걸 구분한다는 거야. 저게 이번에는 내가 가는 건가? 왜 그거 있잖아. 예전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모래시계나 뭐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거 영화 그런 거 보면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밥 먹으러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사형수가 딱 넘어가는 길이 있어. 여기서 꺾어지면 이쪽으로 하면 사형 집행당하러 가는 거야.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가는 그게 있어. 그러면 그 사형수다 내가 사형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쪽으로 딱 꺾이면 사람이 발이 멈춘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딱 당기면 사람이 얼음이 된대. 근데 그럴 것 같아. 미리 전날 고지해 주는 건 아니거든. 그날 이렇게 딱 하면 자기도 뭔지는 아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그게 무슨 뭐 조폭이고 뭐 이렇게 소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도 그게 딱 걸려버리면
굳어버린대. 잠깐. 독립운동 한 사람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 아니겠어요? 나는 아무리 의지가 두텁고 뭐 이런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죽어야 돼 라고 하면 멈칫하는 거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소는 그걸 판단할 수 있어서 안 끌려가려고 한대. 그걸 소가 고집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정도를 놓고 고집이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서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 갈 때,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갈 때도 어른들이 그 판단을 해요. 집에서 아픈 거하고 그냥 병원에 가는 거하고, 병원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나서서 온다라는 뜻이고, 요양병원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고려장입니다. 너는 죽기 전에는 다시 못 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뭐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가야지라고 하는 거는 네가 안 당해봐서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네가 되면, 아까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도 내가 사형 당한 거 알아. 사형 받은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이쪽으로 끌려가게 됐을 때 딱 정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요양병원 가시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납득을 못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걸 당신도 알아. 그렇다고 내 자식에게 부담을 줄 수도 없으니까. 하지만 더럽게 싫은 것도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면 양쪽 다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다 맞는 거예요. 죽기 전에 못 나와.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면 내가 제일 상태가 좋아 보여.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대. 근데 옆에서 보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똑같아. 근데 그 말을 차마 못 해줘. 너도 똑같아. 이 말을 차마 못 해줘. 그래서 저게 대안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게 대안은 아니다. 뭔가 새로운 대안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종교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섞여 있고 약간 비빔밥 같이 될 수 있는 게, 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힘드냐면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여러분들 좀 상태 심한데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게 종교인의 최대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낮은 데부터 가장 높은 데까지 어느 정도 이게 위치가 되면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 그래서 그런 데도 가보거든요, 제가. 지옥이다, 지옥. 내가 지옥이다. 차라리 중환자실이나. 중환자실은 그냥 다 조용하게 누워 있어. 근데 여기는 침대에 묶여 있다. 치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그 층에 계단 중간에 올라가면서부터 공기가 달라. 왜? 거기에 이제 다 받아내잖아. 그거를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락스 같은 거를 막 쓰거든. 그러면 그 냄새 플러스 락스가 섞여 있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 락스 냄새도 머리 아픈데 그게 섞이잖아. 그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는데, 발냄새 진짜 심하게 나는 사람들 거기 뭐 이렇게 신발에다가 발냄새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더 강한 향으로 그걸 도포시켜. 근데 그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거 죽이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도 안 돼. 그게 낫다.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저 특수층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저거는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나는 그거 하루 있기도 힘들다. 나는 잠깐 참관하러 간 거니까 몇 시간밖에 안 있는 거고 그거를 참는 거지. 예.
싫지만 그거를 왜 이래?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도덕적인, 근데 그거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저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가보시면, 인생 진짜 재밌게 잘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걸. 불만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면 다 침대에 묶여 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왜 묶었는지를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데의 특징이 뭐냐면 창문을 열어보면 창살이 다 있어. 쇠창살이. 예. 그래서 아니 월정사도 그 요양원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쇠창살을 놓은 이유가 있어요. 2층인데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 이게 인지를 못하는 거야. 묶어놓는 이유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살아는 있는데.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떨어지는데 2층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은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죽는지 아세요? 얘가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떨어지니까 머리부터 박는 거예요. 우리가 2층에서 뛴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최대한 머리나 이런 쪽에 안 다치게 하는 상황에서 하고 그러면 기껏해야 골절입니다. 팔다리 뭐 좀 문제가 생기고 많은데 이거는 인지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가버리니까 이거부터 떨어지니까 사망해요. 철창해놓고 그거 보고 있으면 이런 게 인생인가? 그래도 저분들이 진짜 고생한 세대 어른들인데 여러분 윗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여러분들까지가 고생 세대잖아. 그렇게 집도 절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해서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대안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해법을 낼 수 있는 게 종교적으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제가 그 KBS 사장 그 출가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2의 인생을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겠다는 뜻도 있었던 거고 또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인간관계가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지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 그 얘기할 때도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인간관계 만들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성지순례 이렇게 외국에 성지순례 간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놀라워요. 환갑이 넘었는데 방짝지 할 놈 하나가 없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방짝지가 없으면 그냥 돈을 내고 싱글을 써. 근데 또 돈도 없어. 그래서 자기랑 누구를 맞춰줄까를 굉장히 궁금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에어컨 틀어놓고 자는 사람하고는 안 되고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도 안 되고 뭐 오만 지랄을 다 해요. 돈을 내든지 친구를 사귀든지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야, 환갑까지 넘었는데 60년을 살았는데 친구도 없고 돈도 없어. 집에 있어 그냥. 나오지 마. 집에 있어. 개 쓰다듬어. 개 쓰다듬어. 야. 근데 그게 슬픈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가 줄어드는 친구 수보다 늘어날 수 있는 방향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거고, 그 양반이 그 KBS 사장 퇴임하신 분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쩔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와 비슷한 사람을 제가 나중에 만났어요. 근데 그 양반이 돈도 있고 이랬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자기 취미 생활 하려고 약간 법당을 꾸며놨어. 그러니까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걸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서 약간 사랑방 같이 만들어서 서로 그냥
그렇게 대화하려고. 진짜 독한 사람은 저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저는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해요. 특징이. 혼자서도 뭔가를 계속 해. 계속 해. 그래서 안 심심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번에 지금 통계 나온 것도 뭐가 있냐면 혼밥을 많이 혼자서 밥 먹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크다는 거예요. 혼자서 밥 먹으면 사실 편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랑 같이 밥 먹나? 개랑 겸상. 개랑 겸상. 근데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부부가 밥 먹는 거 보면 혼자 먹는 거랑 똑같은데? 그냥 말 안 하고 먹던데? 옛날에 그 김대희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딱 그거 아니요? 밥 먹자 이러고 그냥 먹고 끝. 이렇게. 근데 사실은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관심이 있고 뭔가 활력이 생기는 거야. 좀 알고 싶고 뭐 이런 거지. 아니 그렇잖아. 50년을 같이 살아봐라. 안 죽고 숨 쉬고 있으면 됐지. 그걸 뭘 관심이야. 존재하는지만 아는 거지. 그래서 말년에 절 같은 걸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근데 이거는 너무 크지. 이거는 너무 크지. 이거는 아마 야 이거 감당이 될까? 나 같으면 손 드는데. 아무튼 고생을 좀 해보셔. 내가 그런 얘기 내가 되게 하는데 1층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하가 있다. 지하가 있다. 근데 열심히 하면 그거는 있어요. 제가 스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교당하기 참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절이 차라리 낫고 절은 고정 비용이 적게 들어요. 포교당이 사실은 고정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특히 뭐 세를 얻어서 하고 이러면 그게 이제 불안 요소도 있고 세를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불안 요소라는 건 뭐냐면 임대 끝나면 나가를 시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 그러니까 인테리어비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불상 뭐 이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스님들이 포교당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라고 말할 때 내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이상한 짓만 안 하고 조급증만 안 내면 부처님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게 해준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바로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먹고 사는 데까지만 돼. 이게 그래서 한 포교당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때 대부분 사고를 치냐면 한 2, 3년 지나면 이게 익숙해진 거야. 2, 3년 때까지는 이제 새로우니까 좀 대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3학년 때쯤에 사람들이 다니기 싫어져. 재미가 없어. 1, 2학년은 정신이 없으니까. 나 3학년쯤 되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대학에 한 10년 되면 야 자퇴하는 애들 되게 많을 거다. 내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한 2, 3년 지나면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근데 똑같거든. 이게 그나물에 그 밥이야. 면식범들 몇 명만 계속 존재해. 없어. 변화가 있느냐? 없어. 그러면 이제 사고를 칩니다. 이제 뭔가 조금 이제 변화를 추동을 하는데 대부분 악수를 두죠. 그래서 포교당이 날아가요. 내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라. 학교를 다니면 압력밥솥의 그 밸브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학교가. 똑같은 일상이 있지만 그 밸브에 의해서 압력이 조절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야, 답답해서 못 산다. 답답해서 못 산다. 용수 스님 내 말이 맞지? 학교 가면 좋다니까? 아니야, 그거는 해본 사람은 알아.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울산에 계속 그렇게 있었는데 학교를 안 다녔으면 뭐 사고를 쳤을 거야.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지. 왜? 변화가 너무 없으니까.
근데 학교에서 이미 변화가 나니까 여기까지 신경을 못 써. 뭐 이렇게 세세한 거 그거 따분할 시간이 없다. 딴 데서 불났거든. 딴 데서 불나면 그래서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사는 사람들은 취미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는데 사고 쳐. 환갑 넘어서도 사고 치고 댕겨. 그게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맞다. 내가 예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너무 정직하고 밋밋하게 살면 그냥 뒤에서 사람이나 좀 씻고 뭐 이렇게 또 안 두드려 맞을 정도로 씻고 이런 것만 해갖고는 나중에 기억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을 반조해 봤을 때 열심히 내가 잘 키웠고 할 만큼 했어. 끝! 그리고 나만 기억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내 자식도 나를 기억할 게 없어.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고 정직하고 희생적으로 참 잘 사셨던 것 같아. 고생 많이 하셨어. 야, 이거 너무 단조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학교를 다녀봐라. 선생님들 누가 기억나나? 또라이만 기억나. 또라이만 기억.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사고만 안 치면 사고를 치는 게 삶의 활력이라니까. 그래서 욕 먹는 자세가 중요해. 욕을 안 먹으려고 하지 마. 내가 유재석이 되겠다. 유재석이 그 작전으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탑으로 올라온 거야. 야, 윤우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올라왔어. 지금은 그것 때문에 유재석이 나오면 시청률이 안 나와요. 아세요? 유재석 나와도 1%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예전에는 유재석이 나오면 그래도 5%, 10%는 선방을 했어. 나와도 안 돼. 왜? 인생 그렇게 살면 재미가 너무 없거든. 그래서 인생은 사고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너무 미치면 못 돌아온다. 너무 미치면 못 돌아와. 그러니까 살짝 그거 굉장히 저 어렸을 때 그게 책 제목이었었거든.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거워. 내가 그런 책 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약제연이라고 저는 그 주역에 그거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물고기가 연못에서 튀어요. 이렇게 우리 저 울산에 보면 이렇게 태화강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 마리씩 튀어 올라온다고. 근데 물고기가 왜 튀는지는 몰라. 내가 뭐 물고기하고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생각해 보면 지도 관종이 있는 거야. 물고기 계열의 트럼프 없겠냐? 뭐 일론 머스크 없겠어? 별놈 다 있겠지? 그러니까 야 한번 튀볼까? 이러면서 물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야 한번 신선한 공기 한번 쐬까?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야. 아니 보고 있으면 튄다니까 그렇게. 아니 있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게 튀어. 그런데 혹약제어는 뭐냐면 튀었는데 너무 잘못 튀어가지고 물 밖으로 떨어지면 인생 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안에서 연못 안에서 튀어야 돼. 튀는 건 좋은데 연못 안에서 해야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거지. 그건 재밌어. 번지 점프하고 똑같은 거지. 줄을 잘 매고 뛰어야지. 줄 안 매고 뛰면 번지 점프가 사요나라로 가는. 이번에 제가 무당산 가는데 무당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 제 어렸을 때 그 영혼을 휘감았었던 그 소설들 뭐 이게 다 무당 배경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한 2000년대인가 정확하게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때 엄청난 영화가 하나 있었지. 그 와오장룡 그 주윤발 뭐 장쯔이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던 그런 거 있었어. 근데 그 맨 마지막 씬에 보면 그 여자애가 무당산에서 줄 없는 번지 점프를 합니다. 쫙 떨어져.
꼭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나와서 자기랑 관계도 안 되는데 꼭 기어 나와서 죽이고 간다. 에? 법당에서. 어? 야, 참 신기한데. 뭐 주워 가지고 어디 밖으로 내보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줄이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있으면 저는 사실 내가 출가해서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걸 잘 못 해보는 게 참 안 좋거든요. 최대 단점.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나 무서운 거. 번지 점프는 내가 별로 안 무서워할 거 하지 싶어. 내 성격상 그 정도로는 그렇게. 그래서 저거 있다 하더라고. 그 준한 선생님이 재밌는 것. 그래서 내가 혹해가지고 한번 가봐야 되나. 안나푸르나 쪽에 제일 높은 번지 점프대가 있다던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있을 것 같아. 그냥 딱 들어봐도 야, 그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번지 점프하면 한참 내려갈 것 같아. 근데 이제 약간 생각이 있는 게 호주나 이런 데서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네팔 이런데 번지 점프 됐다가 저쪽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끈 덜 묶은 것 같아요. 이러면 죄송합니다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다음 생에 다시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고 치는 건 좋은데 되돌아올 수 있는 탈출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말년이 40년이 된 상황에서는 뭐라도 벌려야 된다. 그걸 벌리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취미 할 수 있는 거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취미도 체력 떨어지면 못하는 취미를 하면 안 돼. 헬스 이런 거는 저는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너무 올인하면 안 돼. 김종국이 80 넘어서 어쩔 건데? 네가 어쩔 건데? 90에 그래 열심히 해서 90대 몸짱 그래봐야 어쩔 건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정신적인 거나 명상이나 기도 이런 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거는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취미, 그러니까는 정신적과 관련된 취미들 어느 정도 이상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내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놔야 돼. 그리고 나이 먹고 진짜 내가 진짜 개뿔이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말도 안 하겠는데 별것도 없어. 그런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가 좀 껴주면 좋을 건데 이러면서 가만. 야, 안 껴준다니까. 그래서 그냥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 좀 껴줘. 나 하고 싶어.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껴줘. 그러면 계속 옆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쩌리들은 나 하고 싶어를 잘해. 예.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약간의 사회적 위치가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말이 안 나와.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이 그래도 좀 뭐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좀 차도 못 타고 이렇게 댕기는데 내가 거기서 추접스럽게 나 좀 껴줘. 이 말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그게 너를 고독하게 만든다니까. 그리고 그거를 혼자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체질이 저같이 태어난 사람은 저는 외로움에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혼자서 뭔가를 계속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우리 같은 스타일로 태어나는 사람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다 관계적인 데서 어느 정도 행복 만족도를 얻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짜증도 나거든. 짜증이 나면 어떻게 해소를 하면 돼? 씹으면 돼. 씹으면 돼. 짜증 나는데 그걸 왜 참어? 씹으면 되지. 그런 게 재미야. 그런 게 재미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싫으니까 아예 안 만나면 되겠다. 그럼 바위지. 가뜩이나 몸도 굳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종교적인 게 괜찮다는 생각은 해. 예, 괜찮다는 생각은 해. 그래서 청년퇴직하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우려도 되는데 뭐 잘 하셨으면 좋겠어. 근데 한 가지 생각은 그거지. 절도 그런 게 있거든. 절도 그런 게 있어. 왜 그거 있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좋은 부동산 있는데 혹시 살 생각 없냐고. 그럼 전화 안 받아보셨어요? 살면서? 그 기획부동산인가 뭐 해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계속 돌리는 거잖아. 근데 저는 늘상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 그렇게 좋은 조건이 왜 나한테, 알도 살도 못하는 나한테, 이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 그러니까 이익이 눈에 보이면 처음으로 생각할 거는 뭐냐면 그게 정당한가 이런 생각도 해야 되지만 왜 하필 나한테 이렇게 오지? 내가 노력한 가치로 오는 거는 당연히 향유해야 되지만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어. 그러면 왜 나한테 좋은 거면 너희들이 했겠지 이 생각을 해야 돼. 이 생각. 왜 알도 살도 못하는 아주 친한 사람이 진짜 배려해서 너 그거 해봐 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무작위로 전화해가지고 거기 좋은 땅 있는데 사실래요? 왜 나한테 네 사돈의 팔쪽까지 다 팔아먹지? 이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온 가치들은 사실은 생각들을 해야 돼. 여기가 일봉성교종인데 그 스님이 대단했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한때 날렸었어. 그래서 이어른하고 같이 산 스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들었었거든. 일제시대 때 대학 나오고 막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 살았다 하더라고. 머리가 굉장히 좋대. 그래서 그 양반이 참 그 당시에 대단했는데 그러니까 종단도 만들고 했지.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게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예전에는 이 양반이 법왕이라 그랬었다고. 그리고 뭐 명예 박사를 뭐 100개인가를 받아가지고 나도 뭐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저는 명예 박사 받는 사람 별로 대단하게 안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취미생활로 박사를 따고 있지만 나 명예 박사는 내가 별로 그렇게 돈 주고 교섭해서 아니 저한테도 명예 박사 받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너 정도면 이렇게 하면서 벌써 들어와. 내가 굳이 뭐하러 나는 그냥 내 소일 삼아 해도 박사가 나오는데 굳이 그것까지 받아야 되나? 용수님 소개시켜 줄까?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예전에 당신이 법왕이라 그러고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려요. 재주가 참 많은 양반이었었어. 시대적인 뭔가 한계들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즐긴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돼. 내가 스스로 즐기면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힘도 안 들어. 내 좋아서 하는 일 있잖아? 힘 안 든다? 남자들이 바람 필 때 힘든 줄 알아? 힘 안 들어. 왜? 쥐가 좋아서 하니까. 야, 두 집 살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거 안 걸리게 하려면 외워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이 사람한테 얘기했나 저 사람한테 얘기했나 뭐 이것도 힘 안 들어. 힘 안 들어.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젊어서는 이익적 가치를 놓고 하는 거고 그건 성공과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연세가 드시면 보람되고 내 삶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가치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걸리면 그냥 가는 거지 뭐. 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정신 자세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잖아. 선택을 잘못한 것 같긴 하지만
그냥 가는 거지 뭐. 근데 그거 되게 재밌는 게 쌍방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다. 그리고 말 안 해. 서로 말 안 해. 서로 말 안 해. 그거 말하는 거는 약간 비윤리적인 거야. 아유 그때 내가 어머니 말 들었을 거를 그 생각하면서 그냥 평생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이 더 들면 그것도 까먹고 가는 거지.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저는 그 어른들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고 참 그런 생각을 하거든. 대화도 안 해. 80이 다 넘어가지고 대화도 없고 그냥 서로 지시사항이나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았어.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잖아.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려. 아니 서로 정도 없고 별 볼 일도 없었는데 왜 저 양반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몰라. 근데 그래서 제가 어른 돌아가시면 꼭 애들한테 그 애들도 커요. 어른 말은 애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 어른에 대한 애지. 그런 분들에게 제가 늘상 당부하는 게 뭐냐면 보통은 여자가 더 살거든. 여자가 더 사는 이유는 여자가 평균 수명도 더 길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 세대까지만 해도 특별하지 않으면 남성이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여자가 혼자 더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10년 정도. 특별하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이 없었던 것 같아도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너네가 한 1년 정도라도 잘 이거 신경을 써줘라. 이걸 내가 부탁을 하거든. 아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80도 훨씬 넘었는데 뭐 그리고 정이 있어서 산 것도 아니고 맨날 서로 싸움짓질을 하고 욕만 하고 있던데 죽었어 잘 됐지 뭐 편하겠다 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있을 때 고마워해. 옆에 사람이 있을 때 고마워해야 되고 그리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기 역할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절도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스스로 노력하지 말고 즐기고 내가 선택한 것을 내 결정을 존중한다는 생각에서 해야 돼요. 안 그렇고 발전을 목적으로 하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 스님이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그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든 거고 관심 있는 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